교수님은 이번에 부동산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큰 관점에서 보면 그걸 왜 국민들하고 토론합니까? 답정너 부동산 정책 부흥쇼라는 비아냥이 많고 네. 뭐 이주비 대출 확대라든지 네. 신혼부부 뭐 대출 확대 이 분위기를 몰려고 이걸 열었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특징은 네. 의지와 철학과 신념이 대통령은 있는데 네. 관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뒤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질러요. 아. 오늘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5번에 걸쳐서 네.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는데 네. 교수님은 이번에 부동산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제가 개인적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썸네일을 토론회 전에 달았습니다. 뭐라면 1년 동안 모아다가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도 토론회 보셨겠지만 거기에 매몰되시면 그 문제 갖고 막 머리가 아프고 자기 일이 있고 막 조금 이슈가 되겠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그걸 왜 국민들하고 토론합니까? 그 사전에 미리 다 그 직원들 많잖아요. 네. 국민 토론을 갖다가 뭐 국토부 산하 직원들도 있을 거고 계속 하에 와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지금은 발표할 때잖아요. 근데 근데- 일부에서는 네. 이미 발표다. 이게 토론회냐? 뭐 답정너 아니냐? 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답정너 부동산 정책 부흥쇼라는 비아냥이 많고 네. 제가 봐도 부적절할 거라고 뻔히 보였기 때문에 저걸 왜 하나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부동산 간신히 좀 몇 분 계신가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해가지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게 보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왜 굳이 저걸 했을까? 보유세 한다는 건 1년 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예상 시나리오도 있는데 그러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표현하는 게 더 많았잖아요. 또 대통령도 말씀도 많으셨고 네네. 그리고 발제자도 3분이나 나와가지고 분야별로 또 다 얘기하고 근데 그분들이 딱 보니까 시장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학교하고 이런 데서 좀 연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거시 부담금인가요? 아이디어가 산뜻한 것 같지만 전혀 현실 세계가 좀 동떨어진 그런 것들을 발표하게 한다는 자체도 웃기고 그런 발표 자료를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한 건지 짠 건지가 느껴지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8대 민주당 그 적극 지지자들은 뭐 좋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 제가 암만 쉴드 친다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도 많이 참석했잖아요. 해서 거기 나온 제안들은 다 이미 여러 번 리뷰된 거예요. 당연히 1년 동안 뭐 있겠어요. 네. 전문가들 모아서 회의도 하고 TF 회의도 하고 다 하면서 그 정도 시장 전문가들이 모를까요? 나왔던 얘기를. 비아파트 활성화는 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그 어떤 뭐 저 회의 팀이 있었어요. 거기서 벌써 1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뒤늦게 와가지고 뭐 이제 활성화한다? 이미 공급 대책에 이미 세팅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도대체 그동안 뭐 하다가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큰 기대도 안 했었고 결과도 제가 보기에도 뭐 똑같았고 도리어 뭐 이주비 대출 확대라든지 네. 신혼부부 뭐 대출 확대 이 분위기를 몰려고 이걸 열었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예요. 5천 개 글 중에 90%가 대출 확대라며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정부의 기조랑 정반대잖아요. 네.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 또 뭐라 그랬죠? 뭐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해줘. 아니 6.27 대책 때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그럼 시장 신뢰가 다 깨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대통령이 왜 저렇게 말씀을 스탠스가 바뀌셨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네. 대출인데 그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 요번에 아무래도 매물 잠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양도세도 일부 뭐 핀셋으로 약간 조정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가 나왔는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안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죠. 80%는 안 팔잖아요. 네, 못 팔죠. 다들. 그럼 뭐 차익이 많은 경우에 어느 금액 단위로 잘라서 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 그래야 거래가 되잖아요. 매물이 나오고. 네. 뭐 그런 것들은 이미 얘기들이 예전부터 나왔고 디테일한 안은 누가 짜겠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짤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잘 짜지면 좋은 안이 나올 텐데 그
나온 걸 좀 봐야겠어요. 세제 개편은 이제 봐야겠죠. 네. 그러면 5월 9일 그때 팔고 다시 이제 중과를 했잖아요. 못 판 사람들을 위해서 테러를 주는 거죠. 아, 추가로. 그렇죠. 네. 80%인데 못 팔고 있으니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도 뭐 한 50%? 뭐 이렇게 하면 또 팔 용도도 거의 없을 것 같고 네. 뭐 35%? 뭐 네. 이런 걸 좀 잘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30%인데 한시적으로 뭐 6개월이나 1년 동안 뭐 이런 제도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시장에서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이런 정책 때문에 아니 왜 중과요에 종료를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또 이거를 또 바꾸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특징은 네. 의지와 철학과 신념이 대통령은 있는데 네. 관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걸 했으면 할 때부터 뒤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질러요. 아. 일단 지르고. 네,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하고 네. 그 6억 대출이 집값을 올렸잖아요. 맞아요. 중저가 주택. 네, 그거를 맞아요. 만약에 25억이 2억이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럼 15억이 아니라 1억만 해줘야죠. 네. 그럼 집값이 여기도 강남처럼 좀 다운됐을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아우성은 나오죠. 집 사지 말라는 거냐. 네. 그때 정부가 다음 대책.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집이 지금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고 대출을 늘리면 계속 사는 사람 많아요. 집값이 계속 뛰게 돼 있다. 다 알지 않냐? 대출을 줄이고 힘들겠지만 좀 같이 이렇게 버텨가면 네. 우리가 공급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1, 2년만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뭐 국토교통부 장관 양반께서 착공 숫자가 몇 자고 뭐 135만 원 확실한 느낌이 안 오게 던져버리니까 시장에서 네. 더 펌핑 됐죠. 뭐 그때. 그래. 아, 이거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대책이 공급이구나. 없이 네.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많이 듣지 않고 한 정책 같잖아요. 누가 네. 봐도 그죠?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 방송에서 MB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거든요. 네. 우리 저 집권당 계신 분들 난리가 날만하죠. 뭐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또 뭐랄까요 그 감옥까지 가고 그런 분들을 존경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제가 존경한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 정책이에요. 주택 공급. 예. 주택 공급 확실히 반값 하고 아파트. 네. 대출 규제 이런 거 풀어줬다 쪼였다 잘 하면서 서울 집값 딱 안정시켰잖아요. 안정시켰어요. 네. 그건 확실했죠. 그때는. 그 잘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존경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럼 그분은 그게 어떻게 성공을 했냐. 그때 미분양도 많았어요. 네. 그것도 해결해 가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시장을? 네.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 지금 김윤덕 장관님이 시장을 잘하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대통령이 받죠. 시장을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네. 머리가 좋으니까 부동산의 어떤 부분들은 습득을 하신 것 같지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10년 정도 하신 분 정도로 지금 요새 좀 발언들이 좀 내공이 있어 보인다. 근데 10년 한 거잖아요. 네. 2, 30년을 해야 시장을 제대로 보잖아요. MB는 30년 했잖아요. 그 시장을 바로 읽잖아요. 네. 뭐 그런 차이? 뭐 좀 얘기가 좀 샜는데 네. 이번 정부에서 요번에 좀 토론을 하는 게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를 감추는 것 같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아니면 하기 전에 혹시라도 또 예전에 발표했던 게 다 실패를 했잖아요. 네. 6.27도 사실은 반 실패예요. 나오자마자 제가 잘했지만 6억은 빨리 막아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막았어요. 네. 폭등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 시장 사람 다 알잖아요. 네. 그걸 안 하는 현 정부가 요번에 똘똘한 대책이 나올까 좀 퀘스처닝을 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보이잖아요. 열심히 네, 하고. 네. 네. 답정너라는 비판이 많지만 그래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이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경로로 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 박수를 치겠지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네. 또 포함 안 되고 이상한 형태로 나오면 저도 이제 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길거리로 나갈까 준비 중입니다. 네. 청년과 신혼부를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지난번 그 네. 4회째 부동산 토론회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목표가 집값 인하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언이죠. 네. 네. 본인이 한 말을 집값이나. 뒤집었어요. 네. 대통령께서 제가 보니까 아까도 표현이 좀 묘하지만 네. 뭐 부동산 간신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왜 갑자기 스탠스가, 우리 기억을 더듬으면 부동산은 만국병이다, 연착륙을 해야 된다, 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계곡 정비보다 쉽다, 엄청난 발언을 하셨죠. 말씀들을 많이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뭐 정상화 얘기를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했어요, 다른 방송에서. 지금 서울 집값이 정상이냐, 갑자기 1년 만에 막 2배 가까이 오르는 게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죠. 비정상인 거를 왜 정상화라고 말하게 만든 데이터나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바쁜데 일일이 시장 다니고 공인중개사 다니면서 파악했겠어요? 그렇겠죠. 아니잖아요. 보고를 받으셨겠죠. 보고 내용 중에 뭐 네. 누가 정상화 가정이니 뭐 또 거기다 전세 월세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전세보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공급이 부족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대출 많이 해주고. 네, 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전세 제도가 월세로 가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참 납득하기가 조금 그럼 어려운 것 그거를 같아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네. 대통령이 혼자 터득한 걸까요? 아, 또 그것.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간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존재하니까 지금 어떤 편이냐 물어본 자체가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네. 저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실언이다. 음,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된다. 심하게 얘기하면. 네.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네. 국민들만 보고 갔다며요. 네. 근데 누굴 보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다 뭐 부자들도 인정해라. 부자들 인정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렇죠? 네. 부자들 중에 불로소도 많고 스크루지 타고 임차인 막 홀대하고 이런 나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인정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굳이 국민들 보는 토론회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나서서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줄 때 부자들 돌봐주라고 뽑아줬어요? 아니잖아요. 네, 집값 그쵸? 안정화시키고 전체 국민이 네, 좀 전체 편하게 국민 대다수를 위한 좀, 일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살기를 원해서 그래, 뽑은 거죠. 그래서 실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전세 시장이 뭐 월세로 가는 것도 정상화다. 네. 세금도 이거 정상화다. 그래서 그 정상화의 기준이 뭔지 그런 것들도 댓글에 많이 막 그 올라와 얘기도 있거든요. 나왔잖아요. 저 질문 중에 네. 제가 지금 양정 저 전문가인데 그분이 네. 도대체 막 떨리는 목소리로 네네. 아니 도대체 이번 정부의 정책 목표가 뭡니까? 네. 시작한 건 아, 나잖아요. 네네. 여자분. 그거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이게. 네, 그죠? 네, 맞아요. 정상. 어떤 기준이냐. 아니, 정책 목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화 그렇게 과정 들릴 수도 있을 앞뒤도 것 안 같아요. 맞고 저는 네. 정상화 과정이라는 단어를 실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뭐 요새 AI 신경 많이 썼잖아요. 국가 먹거리를 위해서 네. 미래에. 네. 그거 이해해요. 그러면 보고가 뭔가 잘못됐다고 좀 판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요. 대통령이 갑자기 왜 저렇게 스탠스가 바뀐 말들이 자꾸 몇 번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아, 그리고 지금 초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네. 그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도 이제 강화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볼 때 예외조항들이 뜰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어디 학교를 갔는데 학교 앞으로 가서 엄마가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그 집을 비워놓습니까? 세를 나요.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얘기하는 거는 투기를 막으려는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정책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집도 굳이 그렇게 막 모범을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파셨나 조금 이제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준 어떤 부동산 거래 관에 네. 많이 해본 분들은 알지만 일반 서민들은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와대 방송 나가서 불법은 아니다, 적법하다. 좋게 해석을 해드렸죠. 청와대 방송이니까. 네. 이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그 세제 이 부분에서 조금 뭐 모범을 보이려는 액션을 취한 것 같은데 그건 배려해서 그 조합원 양도 이런 것들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볼 때는 네. 좀 황당하다고 느낄 정도의 어떤 모습이니까 네. 청와대가 해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래서 그 방송에 나가서는 제가 적법한 건 인정한데 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청와대 방송이다 보니까 네. 불법이 아니라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그 나와서 다른 방송에서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은 팩트랑 틀리지만
25억짜리 주택이 2억 대출인데 왜 사고명이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거래할 때 보면 집이 잔금을 오늘 받아야 되는데 들어와서 뭐 인테리어 하겠다 그래요. 한두 달 정도. 그러면 돈을 안 받고 어떻게 집을 줘요? 못하죠. 네, 근데 수요건이잖아요. 딱 보니까 어렵죠. 저쪽에 집을 판 날짜가 2달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해요. 인테리어 하는 2달 동안 근저당 설정해 놓고 그 다음 그날 돈 안 주면 바로 경매 붙이거든요. 그럼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주인도 미리 확실히 받을지 체크하고 하거든요. 안전장치로. 근데 그런 것처럼 필요할 때 하거나 또 잔금 날짜인데 뭐 세입자가 안 나갔다든지 네. 이럴 땐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네. 근데 요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4개월 뒤에 세입자가 세를 났었나 봐요. 2022년도에 그 계양공가 뭐 국회의원 선언할 때. 그 세입자가 있으니까 날짜를 맞춘다고 뭐 이렇게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배렸나 보다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진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네.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달랜다 그럴까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다. 네네네. 그런다고 하면 그 주택이 고가는 한 31억이었고 호가가 31억. 예. 그래 그 높은 가격은 31억이었는데 29억에 파셨거든요. 네네. 그럼 저는 그냥 20억대 초반에 팔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요. 그럼 깔끔하죠. 이런 복잡한 이런 것들을 깔끔하죠. 국민들의 지금 정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죠. 네. 대통령도 그럴 수밖에 사람인데 없어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 인력 싸게 팔았는데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의 무게는 그거보다는 좀 더 커야겠죠. 그렇죠. 사실. 29억 아파트 매매가에 17억 7천 근저당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시장에서 거래되기에는 조금 일반적으로 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간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잔금을 유예시켜주고 뭐 한 뭐 1, 2억이다 이 정도면 하는데 집값의 반이 넘어가는 금액을 근저당을 설정해준다. 이거 여기 쉽지는 이제 않아요. 조합원 그것 때문에 이제 배려를 한 것도 있는데 양도. 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이건 있어요. 대통령이 그냥 김혜경 여사님 영부인한테 네. 그냥 지분 받아서 그냥 들고 갔으면 돼요. 안 팔고. 안 판다고 뭐라 그럴 국민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팔고 그러니까- 싶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왜냐면 지금 아니 비거주- 자식 줘도 되는데 지금 17억이 없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잘 먹고 잘 계시잖아요. 돈이 뭐 어디 뭐 사채를 빌리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네.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에 모범을 그거 아시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네. 그 양반이 물건 들어뜯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집 6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 팔면 나도 판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 계신 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똑똑한 충신들이었으면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22억에 파셨으면 그냥 깔끔하게 아니, 안 끝났을 팔아도 텐데. 됐잖아요. 안 팔거나. 네. 그냥 안 팔거나 싸게 팔았으면 끝날 네. 거를 갖다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서 하는 게. 아니 대통령 거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매도인 근저당 이게 또 뭐 유행이에요. 요즘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내용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네. 매도인 근저당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2억을 대출받지만 만약에 매도인 근저당이 6억이다 그러면 6억의 이자를 갖다 서로 정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파는 사람이 이자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위가.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양도를 하지만 무이자로는 못 못 빌려주겠죠. 빌려줘요. 네. 근데 대통령 그게 아니잖아요. 무이자로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 행위랑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냉정히 봐야 되는데 근데 그냥 어찌됐든 뭐 큰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는 네. 안 팔면 안 판다고 뭐라 그러고 네. 팔면 판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국민들도 지금 그걸 겪고 있잖아요. 똑같이. 뭘 겪어요? 팔아도 문제, 안 팔아도 문제. 지금 집 가진 분들은 세금 걱정하고 있고. 맞아요. 집 없는 분들은 지금 내 집 집값 마련 올라서, 꿈도 이제 그쵸, 사라지는 그런 걱정하고 계시고 맞아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전월세 문제 이런 현안에 대한 문제보다는 아까 현안도 교수님 중요하죠. 말씀하셨잖아요. 세금에 대해서만 1년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계시고 지겨워요, 부동산 이제. 토론회도 하고 있어요. 지겹다. 그러니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장 그치.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이 뜨겁거든요. 그렇죠. 일반 서울 시민들 네. 중에 그러니까 지금 막 비판적인 초고가 그런 주택 세금을 매기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일단 지금 집값하고 뭔 감정적으로는 상관이냐고요. 예. 그 매기는 거 맞지 하지만 내 현실하고 틀리잖아요. 예, 나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정부가 때문에. 예. 그러면 뭐 대통령이 일을 못한 건지 부하들이 일을 못한 건지 모르지만 개혁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요번에 부동산 토론회에서 네. 말 그대로 토론회잖아요. 토론이라는 건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안, 그 부동산 시장의 현안. 뭐 새삼스럽게 토론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저한테 아니 바라지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 막 이제 높으신 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거든요. 전혀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답정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 있었죠. 네. 뭐냐면 그 수원 매교. 수원 매교, 수원 매교 예, 집단 대출, 잔금 두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 갑자기 국토부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작업해서 나온 결과가 다른 내용으로 나와버리니까 집단 대출 집을 못 들어가잖아요. 네, 입주 못 그러면 하죠. 이것도 제가 볼 땐 또 연결되는 건데 부동산 간신히 있지 않고서야 아니 그거 대책 없이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이 거의 없지 않았어요 그동안 부동산 하시면서? 네, 못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본 것 좀 같아요. 뭔가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한 그 스파이들이 일을 벌이지 않고서야 그리고 그날 바로 또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그러니까 했을까요? 그것도 문제예요. 네, 그걸 그럼 빨리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죠. 대통령이라면. 그러니까요. 뭐 총체적 난국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이 준비해가지고 뭐 세제 개편은 나올 거고 8월 달 중에 아마 이제 뭐 급하게 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공급 대책 네,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네, 한번 보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사실 저는 한 47점 주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1, 2월 달에는 80점 주고 있다가 하는 게 완전히 그때 했던 내용이랑 틀려지니까 네. 이건 뭐 마음이 좀 저도 많이 돌았습니다. 네.